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데니쌤입니다. 자, 우리 15강 문장 삽입 유형 들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문장 삽입 유형은 일단 주어진 박스 문장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박스 문장의 앞쪽에는 어떤 내용, 또 박스 문장 뒤쪽에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 이거를 유추한 다음에 간단하게 필요하면 정리까지 하고 나서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자, 주어진 박스 문장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조금 쉬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는 연결어가 있죠. 주어진 박스 문장 안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오는 어떤 내용에 대한 일반적 진술이 이 문장 앞에 있었어야 되겠죠. 자, 일반 진술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뒤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다른 예시들이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논의가 전개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when using a computer, 우리 when ing 하게 되면 뭐뭐 할 때라고 정리했었어요. when pp 하면요 뭐뭐 될 때 이거였고요. 여러분들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epare a class report, 어떤 수업용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게 될 때 students, 학생들은 may have to prepare,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a table을요. 탁자 아니죠. 여기서는 그 왜 한글 프로그램 같은 거 작성할 때 보면 있는 표 있잖아요. 그 표를 영어로 table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시간표를 뭐라고 하는데요? 그치, timetable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자, 표는 표인데 어떤 표? That includes columns of information. 우리 표 만들 때 가로, 세로 몇 칸 이렇게 칸을 얘기하는데 그 칸을 영어로 column이라고 하죠. 기둥을 원래 의미하는 명사이고요. 그래서 여러 칸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죠.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예시가 조금 더 언급되는 부분 앞 문장에 이 문장이 들어가 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cognitive view, 인지적 관점이죠. 무엇에 관한 인지적 관점? 인지주의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연구 주제인 동기가 나오죠. 동기에 있어서의 인지주의적 관점은 suggests that, 대제하를 보여준답니다. 개개인들은요, individuals are motivated,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거죠. 자, 뭐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아요? 첫 번째,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고자 동기를 부여받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to have control over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통제해보고자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and to be self-directed,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 자기주도적인 혹은 자발적인 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발적이 되게끔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동기의 어떤 인지주의적 관점은 제시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별 얘기 없었어요. 그냥 동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기에 대한 인지주의적 관점 자체가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동기가 부여된다. 뭐 이 정도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인지주의 이론가들은요, stress that, 여러분 요 동사는 좀 기억할게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타동사로 쓰여서 어떤 점을 강조하다라고 쓰여요. 그래서 우리 액센트를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강세를 준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인지주의 이론가들은 대리아를 강조한답니다. 어떤 점을 강조하는데요? 개개인들이 are motivated,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거죠. 언제? When they experience a cognitive disequilibrium. 우리 인지주의 관점에서 어떤 학습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인지주의 이론가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바로 cognitive disequilibrium 상태, 인지 불균형 상태요. 인지적 비평형 상태요. 분명히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인지 불균형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인지 불균형을 경험할 때 동기를 부여받는다라는 거고요. 사실 여러분이 인지 불균형이 뭔지 몰랐어도 관계없죠. 뒤에 보시면 부연 설명 나오는 거니까요. 이 인지 불균형의 상태에서는 they try to find a solution to a problem. 그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우리 보통 solution, answer 뒤에 나온 to는 무엇에 대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지불균형 속에서. 바로 그런 인지불균형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기를 부여받는다, 동기가 부여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앞에 있는 대상이 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저걸 알아야 되겠다는 동기가 부여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의 감각기관, 특히 눈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인지 불균형 상태이죠. 이럴 때는 저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아직까지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가보죠. Cognitive disequilibrium. 바로 이러한 인지 불균형 상태는 occurs, 발생하는데 언제요? 학생들이 realize that, 대리아를 깨달을 때 발생한다는 거죠. 그들이 need to know more about a particular subject. 그렇죠. 특정한 어떤 주제 혹은 특정한 과목에 관해서 그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런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바로 인지 불균형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공부 좀 더 해볼까? 라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이 하나도 모르는 내용들이라고요. 인지 불균형이 벌어지는 거죠. 대체로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한 페이지만 더 해볼까? 하는 식으로 동기가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조금 더 넘어가서 보죠. 자, cognitive disequilibrium 이런 인지 불균형 상태는 만들어집니다. 언제요? When the students 학생들이 realize that 대리하라는 걸 알아냈을 때요. 깨달았을 때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they do not know how to prepare such tables. Oh my gosh. 여러분 그러한 표라는 얘기가 언급이 됐었나요? 3번 문장 앞쪽에서. 해석까지 일단 해놓고 보면 학생들이 그러한 표를 만드는 방법, 우리 how to 부정사면 뭐뭐 하는 방법으로 번역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표를 준비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모를 때 바로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결과적으로 인지불균형이 발생한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표들이라고 얘기할 만한 내용들은 3번 문장 앞엔 없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까 주어진 박스 문장 안에서 무슨 얘기 나왔지? 예를 들어보자면 컴퓨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학습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여러 칸의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표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고요. A table. 한 번 더 반복하자면 A table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한 표를 받고 있는 such table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3번에 들어가 주어야 되겠죠. 주어진 문장이 3번에 들어가 주어야지만이 이 such table이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this 명사, that 명사, these 명사, those 명사, such 명사는 이러한 명사가 앞에 언급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표현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쉽게 찾았어요. 나머지 4번, 5번 문장 좀 빠르게 읽고 점검해 볼게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자, 학생들은 motivated, 이제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받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예시 속에서의 문제죠. 뭐예요? 인지불균형 상태가? 그렇지.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고 하는 건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 그게 바로 문제인 거니까 뒤에 보세요. To learn how to compose such tables. 그렇죠. 그러한 표들을 어떻게 compose 하는지, 구성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거. 이게 바로 여기서는 문제라는 겁니다. 마무리 5번 가볼게요. 자, people are also motivated. 사람들은 또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By curiosity. 첫 번째,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an urge to explore. 우리 urge란 녀석이 동사할 때는 촉구하다, 주장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urge가 명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물론 주장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촉구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뭐 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런 욕구를 urge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험하고자 하는 욕구, 이게 두 번째 거죠. 탐험하고자 하는 욕구 두 번째 거. 자, 마지막으로 or 뒤에 simply an impulse to try something that is fun. 재미있는 무언가를 to try,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런 뭐죠? impulse, 충동. 그렇지, 여기 세 번째. 이런 세 가지 것들에 의해서 뭐 된다고?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별 얘기 없었고요. 동기라는 것이 왜 주어지는 건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어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인지주의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건데 동기는 언제 부여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작가는 그렇죠. Cognitive disequilibrium. 이 바로 인지 불균형 상태일 때, 인지 비평형 상태일 때 동기가 부여된다는 이야기였고 인지 불균형이 뭔지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이 지문 내용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자,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문장 삽입 유형은 단락 순서 묻는 문제로, 단락 순서 묻는 문제는 문장 삽입 유형으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질문의 경우는 문장 삽입이었으니까 단락 순서 묻는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2번 뒤에 cognitive부터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고 3번 문장까지를 A 단락으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 인지불균형은 언제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B 단락이요. 그래서 4번 문장까지가 B 단락입니다. 마지막 C번 단락 길이가 조금 짧아서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동기를 부여받습니다라는 부가적인 단락 여기까지가 C 단락으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무한 반복이어서 결국 힌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초록 색깔로 표시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 문제로도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우리는 바로 이어서 4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